저렇게 타투를 해서 시집은 어떻게 가냐? 이미 결혼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살아생전에 내 반대쪽 엉덩이에 또 타투를 한다면 나는 인간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그냥 어느 부위 거기다가 집중하고 힘을 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합밴더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고요. 메이크업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저의 첫 번째 Q&A 비디오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 제 문신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제 문신에 관한 얘기와 또 다른 문신에 관한 그런 정보들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스스로 묻고 답하는 타투 Q&A.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디오 보기 전에 모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질문 첫 번째. 타투를 받으면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많이 쳐다보게 되는데 말을 거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타투를 받고 나서 길거리에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은 한국과 미국의 반응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 그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한국은 타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젊은 세대는 거의 없고, 왜 그런가 하면 제 생각에 젊은 세대들은 이제 문신이 신기하거나 그러지 않은데 나이 많은 세대 분들은 신기하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먼저 이것이 타투냐? 이게 타투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지워지냐? 그리고 이게 타투냐 문신이냐? 타투냐 문신이냐? 타투가 문신이거든요. 영어로는 타투, 한국말로는 문신. 가끔가다는 약간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뭘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받아본 질문이, 제가 올해 한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어떤 굉장히 나이 드신 한 80대 정도 할머니 분이 저한테 이렇게 들리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렇게 타투를 해서 시집은 어떻게 가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거기가 일가족이었는데 거기 이제 어린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이제 타투 진짜 멋있다 그렇게 들리는 소리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가 오셔서 또 들리는 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이미 결혼했는데 아기까지 있는데. 또 다른 부정적인 거 들었던 거는, 이거 지워지냐, 안 지워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럼 시집은 어떻게 하냐, 그게 가장 걱정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제 생각은 저는 타투가 지워지지 않아서 되게 좋거든요. 제가 옛날에 피어싱도 많이 해봤는데 피어싱은 솔직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소독도 계속 해줘야 되고 또 이렇게 덜그렁덜그렁거리고 염증도 생길 수 있고. 근데 타투는 한번 해보니까 하고 나서 나으면은 이제 끝이에요. 관리가 필요 없죠. 한번 이제 완전 속까지 다 낫고 난 후에는. 저는 그래서 타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들어도 기분이 별로 상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다는 걸 아니까. 한 가지 일화가 생각나는데, 이것은 제가 호주에 살 시절이었어요. 호주에 살 시절에 제가 친한 언니랑 같이 시내에 있는 한국 가게에 갔는데, 거기 이제 주인분이 한국분 아줌마신데 또 제가 신기하셨나봐요. 그러면서 타투 이거 어디서 받았냐, 뭐 이거 안 지워지냐, 그런 비슷한 류의 질문을 하셨죠. 근데 저는 그게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았는데 저랑 같이 갔던 언니는 그게 좀 기분이 나쁘셨나봐요. 그래서 그 언니랑 그 가게 주인 아줌마랑 약간 말싸움을 할 뻔할 그럴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생각나네요. 근데 모든 한국의 나이 드신 분들이 타투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절대 아니죠. 저는 제가 그냥 겪은 몇 가지 일화를 말씀드린 거고, 이러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한 분은 제가 지하철역에서 앉아있는데 제 타투가 굉장히 예술적이다,
그러면서 저의 이 타투의 예술성을 굉장히 칭찬해 주신 그런 분들이,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외국에서의 타투 반응은 제가 태어나서 살아본 나라가 한국과 호주와 미국인데, 호주랑 미국은 그냥 반응 이거 하나예요. I like your tattoo. 너 타투 마음에 든다. 그거 말고는 너 이거 타투 어디서 했냐? 제 타투는 좀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타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여기서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했냐, 외국에서 했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고 외국에서는 타투가 신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타투에서 우리나라에 비하여 굉장히 긍정적인 편이고요. 그리고 흔하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누가 타투가 있건 말건. 제발 신경 써달라고 해도 안 써줘요. 문신을 왜 받았냐? 문신을 왜 받았냐면, 저는 한때 아마 대학생 때 호주에 살 때쯤에 몸에 문신이 많고 바닷가에 가서 비키니를 입고 촥 누워서 태닝을 하고 수영을 하고 바닷가를 거닐고 그런 환상을 꾸던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죠. 저는 이제 뭐를 하고 싶은 거가 있으면 그거를 꼭 해야 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제 타투에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저는 순전히 그림이 좋아서 타투를 했고요. 저는 동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옷도 동물 그려져 있는 옷이 많은데 타투도 다 동물을 했어요. 이 문신은 김산희님, 유명하신데 김산희님한테 받은 거고요. 저는 김산희님을 알고부터 문신을 다 김산희님한테 받았어요. 타투를 받으러 갈 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런 도안을 하고 싶다, 그런 도안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주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내가 이 동물을 받아야겠다, 딱 이렇게 동물만 정해요. 그러고 가서 문신사분께 가서 나는 뱀을 하고 싶다, 나는 봉화를 하고 싶다 말씀하시면 직접 디자인을 해주셔서 괜찮냐? 그러면 저는 그냥 대부분 괜찮아요. 왜냐면은 저는 그 동물 문신을 갖고 싶은 거지, 제 머리에 구체적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거든요. 이제 커스텀을 해주신 제 도안을 받았을 때 하나의 선물을 받는 듯이, 쌓여져 있는 선물을 받는 듯이 이거구나, 그 맛이 있더라고요. 이제껏 그렇게 다 그러신 도안이 한 번에 다 이뻤기 때문이기도 하죠. 의미 있는 거 하나 있다. 제가 발에 문신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거는 의미 아닌 의미가 있죠. 제가 옛날에 남자친구 이름이 여기 있었는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묻지 마세요. 저도 모르니까요. 거기다가 커버업을 했죠. 이것도 김산희님께 받았고 커버업이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이 문신의 의미는 커버업이다. 타투를 관리할 때 저는 이제 문신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만의 딱 루틴이 생겼는데, 타투 케어의 정석은 비판텐이라고 생각해요. 비판텐이 저에게도 정말 잘 맞아요. 그래서 저는 비판텐을 3일을 쓰고, 3일 후에부터는 사실 타투가 이제 밀려서 오징어라고 하죠. 겉껍질이 띄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비판텐이 굉장히 찐덕찐덕하기 때문에 그 오징어들을 일부러 떼어내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3일 때부터는 좀 더 묽은 로션으로 바꿔요. 묽은 로션 아무거나 자기에게 맞는 거 쓰면 되는데, 향 없고 제가 그 당시에 바디로션으로도 쓰던 아비노 데일리 모이스처 로션, 그거를 썼어요. 그러면 산뜻하고 저에게 잘 맞더라고요. 또 다른 타투 관리 연고로 유명한 거는 바셀린, 그리고 타투용으로 나온 타투구 등등. 미국에는 그 타투 애프터케어 연고가 여러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바셀린. 근데 바셀린은 모공을 막아서 피부를 숨을 못 쉬게 하기 때문에
그리 좋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습식과 건식 타투 관리법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인데 언젠지를 몰라 디스인사이드의 문신 갤러리 문계 활동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이름이 제 닉네임이 거위였거든요. 이제 지금은 좀 팬더인데 거기서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토픽이 돌기 시작했어요. 습식, 건식.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다가 랩을 씌워서 습하게 했더니 타투가 아주 빨리 나왔다. 근데 저는 그것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습식, 건식의 문제는 타투 애프터케어뿐만이 아니라 그 상처를 낫는 거에 대해서 새롭게 더 효과 있다고 나온 것 같아요. 약국에 가면 습식 반창고 있잖아요. 저도 습식 반창고를 써서 칼에 베인 상처가 굉장히 빨리 나은 적이 있거든요. 조금 심하게 다쳤다 하는 상처에는 습식 반창고를 항상 쓰는 편인데 타투에는 제가 건식으로 비판텐과 로션 바르는 것만으로도 케어가 잘 되기 때문에 별로 시도해보고 싶지는 않고요. 타투할 때 음주나 흡연해도 되나요? 먼저 저는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타투를 받고 나서 흡연을 해도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는 안 돼요. 저는 제가 제 스스로 타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 술을 매일 마셨어요. 그러니까 타투가 안 났더라고요. 타투가 안 났고 곰진 않았는데 상처가 열려있는 것 같은 상태로 계속 있다가 내가 왜 이거 왜 안 났나 그러고 어느 날 술을 그만 마셨더니 그때부터 타투가 급속도로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타투하고 나서 절대 마시면 안 되는구나. 저는 그때 단단히 깨달았고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문신하고 나서 술을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도 최대한 음주를 안 하는 것이 좋다. 이 다음에 제가 또 받고 싶은 타투는 저는 여기 팔을 이어서 받고 싶고요. 제 다리. 제 다리도 이거 이어서 여기까지 받고 싶어요. 그거 하고 나서 다른 거는 또 생각해보게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했다는 타투는 이거예요. 요거 3개를 제가 했고요. 꽃과 병아리예요, 이거는. 이 타투는 해마 타투로 타투이스트 헤빗님이 해주셨어요. 타투이스트 헤빗님이 제가 문길에서 활동한 시절에 문길에서 활동하셨는데 제가 아마 그때 호주로 다시 이사를 갔을 그럴 때였을 거예요. 그때 이 오빠께서 선물로 요거를 해주셨어요. 호주 가서 홍보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문신은 봉황 문신이죠. 가장 아픈 타투는 엉덩이에 제가 받은 잉어 타투예요. 그리고 그 엉덩이에 있는 제 잉어 타투가 제가 첫 번째로 받은 타투예요. 엉덩이는 진짜 얼마나 아프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엉덩이 잉어 타투가 엉덩이 한쪽에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살아생전에 내 반대쪽 엉덩이에 또 타투를 한다면 나는 인간이 아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엉덩이에 타투를 받는 동안 너무너무 가슴 깊은 곳에서 짜증과 그 짜증이 올라와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이 잡담을 월마트에서 일하시는 분과 나누다가 남편이 미국에서는 죽인다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그때 알았는데,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농담으로 죽는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죽을래? 근데 미국에서는 문화가 그거를 좀 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더라고요. 나는 농담이었는데.
보통 살이 많은 부위는 타투가 아프지 않고 살이 적은 부위가 타투가 아프다라고 통속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일례로 엉덩이 진짜 엉덩이는 진짜 제가 웬만하면 남들한테 뭐 하지 마라, 남들 일에 신경 안 쓰는데 엉덩이 타투는 좀 말리고 싶어요. 그 정도고요. 엉덩이는 그 이유가 엉덩이 쪽에 신경이 많나 봐요. 대둔근이 우리 몸의 근육 중에 제일 큰 거라서 그런가? 저는 문신을 할 때 아픔을 참는 법이 있어요. 저의 문신을 할 때 아픔을 없앨 수는 없지만 저만의 좀 참는 비법이 있거든요. 제가 매주 문신 받으며 다니면서 생각한, 저는 이어폰을 가져다 음악을 듣고 음악에만 집중해요. 이 타투와 아픔, 내가 타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잃고 나는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릴렉스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끔가다 어느 부위에다가 힘을 줘요. 말도 안 되는 그냥 어느 부위, 거기다가 집중하고 힘을 주고 있어요. 이를 악무는 거랑 같은 원리인데, 저는 어딘가에다가 힘을 주고 있으면 거기다 집중을 해요. 오는 힘을. 타투하기 좋은 계절은 보통 타투를 여름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름에 바로 해가지고 보여주기 위해. 근데 타투 관리에서 하나 중요한 것이, 타투가 다 껍질이 벗겨지고 아물기 전까지 햇볕에 노출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햇볕에 노출할 경우 타거나 그래서 색이 변하거나 빠지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투를 하고 나서 껍질이 보통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까지도 벗겨져요. 그때까지 항상 덥더라도 얇은 면으로 된 옷으로 항상 덮고 다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신을 받자마자 햇볕에 노출을 하는 거는 비추이고, 정말 비추이고, 덥지 않고 선선한 가을이나 겨울에 하는 게 좋아요. 저는 겨울을 선호하는데, 왜냐면 타투가 났을 때 굉장히 간지러워요. 저는 벌레 물리는 거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간지러운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편인데, 여름에 더우면 더 간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 시원할 때 타투를 받는 게 좋고, 시원해야지 염증이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도 적고 관리하기도 쉽다 하더라고요. 타투는 왜 비쌀까? 전 솔직히 타투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타투가 왜 그 가격일까는 타투를 가서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그냥 여기 그림이 있네? 간단한 것 같지만 타투를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말 오랜 시간과 노력이 걸리고, 발로 한 땀 한 땀 그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고 나면 피도 많이 나요. 피 나면 또 휴지로 닦고 그러다 보면, 저 같은 경우 제가 봉황문신 받을 경우에는 한 타투 섹션 끝난 후에마다 피 묻은 휴지가 이만큼 쌓였었어요. 그렇게 그 타투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그 정도 가격.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디자인을 커스텀으로 해주는 게 대중화돼 있어서 좋은데요. 디자인도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이잖아요. 전 사실 2명한테 문신을 해준 적이 있어요. 돈 받고. 근데 그때 굉장히 떨렸어요. 뭔가를 할 때 진짜 내가 이걸 잘하나? 그런 의구심을 많이 드는 사람인데, 그래서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2번만 하고 그만뒀고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만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제 타투에 관련한 질문들 제가 스스로 묻고 답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2편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빠이!